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응급실을 찾았다가 의료진 권고로 입원 절차를 밟았는데 이 과로 단식 후유증으로 인한 체력적 과부하로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당내에서는 타이밍이 또 공교롭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. 전날 의총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했기 때문인데요. 어제 의총도 불참했는데 사퇴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. 유이동, 김성원 등 경기 지역 의원 7명은 장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외고했다가 안철수, 김은혜 의원이 막판에 불참하자 회견을 취소했는데 의견을 조율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고요. 어제 최고위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은 재차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. 선관위 사퇴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 임기를 종료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조광한 최고위원은 마이크만 잡으면 외결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. 자, 이민찬 의원 이거 어떻게 봐요? 저는 뭐 장동혁 대표의 입원과 관련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저도 뭐 어제 입원했다는 얘기가 있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병원을 수차례 가서 입원을 권고를 받았는데 뭐 여러 현안이 있어 그걸 미뤄오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입원하고 온다고 전국 상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. 뭐 그런 저는 조금 이 정도 며칠은 기다려주는 게 정치 도의상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입원하고 오면 또 다시 여러 논란이 있을 텐데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책임론도 있었고 의총이 2차례 열렸잖아요. 그래서 하실 분들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제 결국 장동혁 대표의 판단이 남은 것이고 그럼 그 판단을 보고 당내에 소속된 의원분들이 어떻게 결단을 하고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당내에서 아직 그 사퇴론이 그렇게 막 불을 붙고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느껴져요. 비공개 의총 얘기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좀 책임론과 아니면 또 임기를 좀 더 해야 한다는 것, 또 책임은 져야 하는데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, 조금 더 시점을 좀 더 미뤄야 한다.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론이 바로 불을 붙여갖고 지금 당장 실현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리고 당내에서 저는 많은 의원분들이 그 책임론을 제기하고 결국에는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는 조금 더 명확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처럼 당 지도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단순히 자신이 어떤 개혁적 성향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단 정도에 그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본인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조금 더 본인들이 좀 연판장을 돌리든지 조금 더 과감하고 본인들의 책임 있는 의식을 갖고 움직여야지 이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요. 근데 만약 그 정도까지 여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어떤 결단이나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당내의 어떤 이견을 정리하는 데 맞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의총을 앞으로 몇 차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의총을 몇 차례 더 열어서 당내에서 조금 더 합의된 사항을 좀 더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임기 그리고 지도부의 거취 역시도 그 의총에서 그러면 의원 전반들의 여론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니 그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하든지 물밑으로 좀 내리든지 조금 그런 결단을 빨리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이도학 최고는 어떻게 봐요? 장 대표가 물러날 거라고 봐요?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.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일단은 전략은 잘 쓰고 있어요. 지금 잘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저께 의총에서는 뭐 제가 듣기로는 한 8대2 정도의 압도적인 여론이 물러나라 책임져라 뭐 이런 얘기였다고 하고 또 몇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반론을 했다고도 하는데 중간에 듣다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도망가는 수법입니다. 전략이에요, 전략.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어제 의총에는 심지어 가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한 건 이게 뭐냐면 정치판 전체에서 이제 빠진 거예요. 이것도. 그래서 전술이 다 전략으로 보시는군요. 그렇죠. 이제 아픈 사람한테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? 그러니까 모질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수두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민심을 계속해서 얻어가야 이 당대표 당권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그 측면에서 지금 약간 윤어게인 중심 부정선거 중심 이런 쪽으로 자신의 지지층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. 근데 이
여론으로는 제가 볼 때 오래 버티긴 되게 어렵다고 보여져요.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의원이 점점점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서서히 해나갈 거거든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전제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론은 지금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피로감이 계속 생기게 되면 장동혁 대표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. 근데 그 사전에 앞서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과연 버텨줄 것이냐. 거기에 이제 먼저 공격이 좀 집중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. 군주로서는 마키아벨리가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영민함을 군주는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장동혁 대표가 좀 영민함은 있어 보인다는 어떻게 보세요? 꼼수의 달인 같습니다. 저는 언제 입원하시나 했는데 드디어 입원하셨네요. 지방선거 직후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는 바람에 이번 시점이 좀 뒤로 미뤄진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그 전략이 지금 먹혀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재준 최고위원의 발언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요. 처음에 총사퇴 주장했다가 적어도 가을 전에는 시점을 뒤로 좀 훅 늦췄어요. 예, 이건 뭐냐하면 그들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쉽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.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외쳐봐야 별로 그렇게 크게 동요가 없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. 뭐 의총에서 8대2 정도로 사퇴론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 사퇴 주장을 그냥 그 개인의 어떤 명분 쌓기용으로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내지는 성의 표시.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. 그래서 진심으로 정말로 장 대표 사퇴를 그때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가를 보면 몇 안 된다는 거고. 그러니까 당내 비주류 자체가 뭐 숫자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. 뭐 친 한동훈계 해봤자 뭐 10대 명이고 나머지는 뭐 별로 또 개별화돼 있고. 그래서 저는 이 우재준 최고의 발언 속에서 이미 그 사퇴로는 물 건너갔다라는 거를 의미를 한다 이게.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보니까 뭐 보도 나오는 게 가을 사퇴론 뭐 이렇게 나오던데 조만간 그게 이제 봄 사퇴론 이렇게 될 거고. 아니 봄에 사퇴할 것 같으면 몇 개월 뒤면 임기 끝인데 뭐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 사퇴론은 이미 국면이 지금 정리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년 2월 이후 사퇴론이 나오는데 임기 6개월이 안 남게 되면은 그 2년 임기에 당권에 재도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나 봐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임기 때문에 좀 셈법이 복잡해진 거죠. 민주당하고 다른 부분인데 민주당은 이번 8월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는 당 대표가 뭐 다른 이변으로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열기가 쏠려 있는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셈법이 복잡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사퇴를 시켜서 빨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그래봤자 내년 1년 정도 더 하는 것인데 이게 자녀 임기니까요. 네, 그러면은 그 지도부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가 할 것이냐, 내가 할 거냐, 안 할 거냐 여기서도 그때 대표를 한번 맡고 그 기세를 몰아서 연임을 할 건지 아니면 1년 기다렸다가 그때 대표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자들의 셈법도 스스로도 복잡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속에 있는 셈법이 가장 덜 복잡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그래서 장 대표는 사실 뭐 의원총회에서 본인한테 쏟아지는 그 비판들 받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었을 거고 또 한번 입원을 하면서 쉬면서 생각도 가다듬고 결기도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입원한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구성원들의 생각이 좀 복잡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근데 관건은 그거예요. 그러니까 뭐 한동훈계를 포함한 비주류는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친윤계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각자 도생하고 있는 뭐 중진 의원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게 관건일 거라고 봅니다. 본인들도 공천도 받아야 되고 또 총선 때 당선도 다시 돼야 되는데 장 대표가 그대로 당을 지휘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공환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경계심 때문에라도 장동혁 대표를 미리 좀 내려야겠다. 그래야 예방혁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예, 그런 여러 고심들도 또 있을 걸로 보입니다. 네.
저희 정치 고관여층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셨어요. 본회의장에서 한동훈과 투샷 안 만들려고 입원했다는 말도 많다. 잔머리는 지구 최강이네. 사퇴 이슈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, 이런 의견. 매일 잠실에 나가던데 과부하 걸릴만도 하다. 또 이 의견도 있습니다. 안철수 김은혜는 다음 전대 생각해서 강성당원 눈치 봐서 빠졌단 말도. 그러니까 이제 그 사퇴 의견 밝히겠다 해서 취소했죠.